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래, 알았다. 12년 만에 찾아간 아들 집. 82살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차가운 작별 인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아들이 낯선 남자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 아들이 요구한 건 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한말수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방안을 밝혔어요. 말수는 식탁 위에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된장, 고추장, 깻잎지, 마늘종 장아찌까지 손수 담근 것들이었죠. 텃밭에서 막 뜯어온 상추와 쪽파도 신문지에 싸서 보자기에 넣었어요. 말수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새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어요. 서울 주소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였습니다. 말수는 쪽지를 펼쳤다 접었다를 3번이나 반복했죠. 주소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나가면 헷갈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쪽 칸에 넣고 지퍼를 2번 확인했어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서리가 내린 배추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말수는 밭둑을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돌려 집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지켜온 공간이었죠. 대문 옆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2개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 다녀와야지.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날에 사준 검은색 점퍼였어요. 옷장 구석에 놔뒀던 지팡이도 꺼냈습니다. 평소엔 안 쓰지만 먼 길을 가려니 필요할 것 같았죠. 말수는 지팡이를 한번 짚어보고 가방 옆에 세워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말수는 대문을 잠그고 열쇠를 2번 돌렸습니다. 마을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말수는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지붕 위로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이 보였죠. 텃밭 너머로 이웃집 담장도 눈에 들어왔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찬 봉지가 무거워 어깨끈 자국이 손에 남았어요. 말수는 손바닥을 주물렀습니다. 버스가 올 시간까지 아직 10분이 남았죠. 그녀는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어요. 말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말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 카드를 찍었어요. 기사가 말순의 큰 짐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먼데 가시나? 응, 서울 좀 다녀오려고. 조심히 다녀오이소.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농길, 비닐하우스, 마을회관, 슈퍼 간판이 차례로 스쳐갔죠. 말수는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읍내 터미널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줄 끝에 섰죠. 앞 사람들이 하나둘 표를 끊고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 가는 표요. 서울 어디요? 강남, 동서울, 남부. 말수는 당황해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남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강남으로 주의소.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차는 1시간 뒤인데 괜찮으세요? 네, 그걸로 주의소.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지도 앱이 화면에 떴죠. 말수는 며칠 전 마을회관에서 배운 대로 주소를 입력해 봤어요.
길찾기 버튼을 누르자 복잡한 노선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죠. 말수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첩을 꺼내 손으로 직접 노선을 적었습니다. 2호선, 3호선, 환승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썼죠. 시간이 되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고속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반찬 봉지를 옆자리에 올려놨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달아났죠. 논밭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가 다시 건물들이 보였어요. 말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이 대단지 아파트라고 했죠. 예전에 살던 전세방은 작았어요. 손주들이 어렸을 때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죠.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니 형편이 나아진 건지 궁금했어요. 말수는 핸드백에서 손주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명절에 받은 사진이었죠. 다빈이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민재는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이제 다빈이는 고등학생, 민재는 중학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봤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아들 진우는 그동안 필리핀에 있었어요. 일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왔지만 목소리만으로는 얼굴을 떠올리기 어려웠어요. 말수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진동이 몸을 흔들었죠. 2시간쯤 지나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말수는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였죠. 말수는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안내판을 봤지만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였습니다. 말수는 근처에 서 있던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지하철 타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라. 지하철역이요?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직원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쪽으로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철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죠. 말수는 교통카드를 꺼내 찍었어요.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노선도를 봤어요.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꺼내 적어둔 글씨와 비교했죠. 2호선을 타야 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말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겨우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여러 정거장을 지나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내려서 3호선 표지판을 찾았어요. 화살표를 따라 긴 통로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3호선 플랫폼에 도착해 다시 전동차를 기다렸어요.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수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걸었죠. 길 모퉁이에 경비실이 보였어요. 말수는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경비원이 쪽지를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기 언덕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면 1500동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경사로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숨이 차올랐죠. 말수는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어요. 언덕을 오르니 여러 동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1400동, 1450동 표지판이 차례로 나타났죠. 말수는 방향을 헷갈려 잠시 멈춰 섰어요. 지나가던 주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1500동이 어디 있나요? 저기 오른쪽이요. 주민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어요. 1500동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외투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으로 털어냈어요. 모자를 벗어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외투깃을 세우고 반찬 봉지 모양도 바로잡았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말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1505호 표지판을 찾아 걸었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말수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 버튼 앞에 뒀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다시 손을 내렸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팡이를 세웠어요. 말수는 두 손으로 외투를 정리하고 다시 초인종 앞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버튼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세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세연은 말순을 보자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세연이 현관 쪽을 돌아보며 말끝을 흐렸어요. 신발 몇 켤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재빨리 신발을 정리하며 문을 활짝 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지? 세연이 반찬 봉지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연락을 하시지. 말수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세연은 봉지를 부엌 쪽으로 들고 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불편하게 서 계시지 마시고요. 말수는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모니터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노트 여러 권이 쌓여 있었죠. 학습용 의자 2개가 책상 앞에 놓였어요. 의자 등받이에는 교복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옆 선반에는 참고서와 문제집이 빼곡했어요. 수학, 영어, 과학이라는 글자가 책등마다 보였습니다. 소파는 거실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소파 위에도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벽에 붙은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이었죠. 학원 이름과 시간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어요. 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손주들이 어렸습니다. 거실에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를 보던 모습이 기억났죠. 지금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집이 된 거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진호가 노트북을 한 손에 들고 나왔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진호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말수는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왔다. 바쁜가 보구나.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호가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곧 시작돼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해라. 진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가 책상 위에 높이 쌓여 있었어요. 진호는 헤드셋을 집어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회의 프로그램이 떴어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말수는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을 지나다 말순을 봤어요. 할머니?
민재가 멈춰서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수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래, 할머니다. 많이 컸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지금 학원 가야 돼서요. 민재가 벽에 붙은 일정표를 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민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네, 다녀올게요. 민재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다른 방 문이 열렸어요. 다빈이 두꺼운 문제집 2권을 안고 나왔습니다. 다빈은 말순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다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빈이 손을 내저었어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다빈은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저도 스터디 카페 가야 해서요. 시험 기간이라. 말순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힘내라. 다빈이 문을 열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 샌드위치 포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새 애들이 너무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세연이 쓰레기통에 포장지를 버리며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겠지. 세연은 냉장고를 열고 말순이 가져온 반찬통을 꺼냈어요. 이거 다 직접 만드셨어요? 세연이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텃밭에서 난 거로 담갔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세연은 하나씩 정리하며 냉장고 안쪽에 넣었습니다. 김치, 된장, 깻잎지 순서로 차곡차곡 쌓였죠. 세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손을 닦았어요.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말수는 손을 저었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손주들이랑 아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 세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말수는 가만히 앉아 세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세연의 어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진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인 듯 했어요. 진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 한 권을 펼쳐 무언가를 적었어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요새 일은 좀 어떠냐?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진호가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되물었습니다. 일 말이다. 괜찮은가?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진호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진호가 다시 노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진호는 노트를 덮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딸칵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죠. 할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거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세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순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켰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말순은 소리를 줄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췄습니다. 진호나 세연에게 방해될까 걱정됐죠. 말순은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책상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검은 화면이었어요. 선반 위 참고서들을 하나씩 눈으로 읽었습니다. 수학상, 영어 독해, 화학 문제집이라는 제목들이었죠. 말순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흰색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말순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 적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스쳐 지나가듯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말순이 가져온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세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고 배달 앱을 눌렀습니다. 메뉴를 빠르게 넘기며 찾았어요. 치킨과 피자를 선택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에 온대요. 세연이 말순을 보며 말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뭐 좀 해줄까? 세연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세연은 거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와 펜을 옆으로 치우고 테이블 매트를 깔았습니다. 말순은 일어나 도와주려 했지만 세연이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말순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세연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세연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연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어요. 치킨 박스와 피자, 상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세연이 진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진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세연이 다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빈아, 저녁 먹으러 와야지.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빈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 이따 먹으면 안 돼? 다빈이 물었습니다. 안 돼, 지금 먹어. 할머니도 계시잖아. 세연이 말했어요. 다빈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민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민재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말순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진호와 세연, 다빈, 민재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죠. 세연이 치킨을 접시에 덜어 말순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어머님. 말순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호는 회사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세연은 학부모 단톡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빈과 민재도 각자 화면을 들여다봤죠. 말순은 젓가락을 든 채 그들을 봤어요. 다들 맛있게 먹거라. 말순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서도 식탁 분위기를 살폈어요. 말을 꺼낼 타이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다빈과 민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다빈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그래, 잘 자거라.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진호와 세연도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세연이 문을 닫기 전 말했습니다. 거실에 말순만 남았어요. 세연이 소파 위에 이불과 베개를 놓아뒀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펼치고 베개를 놓았어요.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말순은 외투를 벗고 개어 소파 옆에 놓았어요. 거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바빴습니다. 말순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어요.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은 채 잠이 들었어요.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거실이 환했어요. 창문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몸을 일으켜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모터 도는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어요. 말순은 이불을 개어 소파 한쪽에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식탁 위에 빈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연이 쓴 것 같았어요. 설거지는 깨끗이 돼 있었습니다. 말순은 부엌 앞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가져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덜어내지 않은 모습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다빈이 가방을 메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가요. 다빈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침은 먹었니? 다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빵 사다 놨어요. 다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민재도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재가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공부 힘들지? 말순이 물었어요.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맨날 똑같아요. 민재도 가방을 메고 급하게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다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안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진호가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그래, 잘 잤다. 너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진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켰어요.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는 인스턴트 커피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컵을 들고 거실 책상으로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켰어요. 일 시작하는가?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진호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말순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어제 가져온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깍두기 통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침상에 반찬을 차려봐야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나갔고 진호는 커피만 마셨어요. 세연은 밖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깍두기 통을 도로 냉장고에 넣었어요. 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가져왔나? 말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부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건물들이 빼곡하게 보였어요. 시골집 마당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호는 화면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진호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오진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말수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네, 알고 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보증 문제도 있고, 이자라도 먼저 낼 테니까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연체, 보증, 이자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진호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말수는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에요. 진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진호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었습니다. 진호는 말순의 짐가방을 봤어요. 소파 옆에 놓인 가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쪽 냉장고를 봤어요. 반찬 봉지가 안에 들어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왜 그러냐?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만 봤어요. 말수는 진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점심 무렵이 됐습니다. 세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일까 생각하다 그만뒀어요. 혼자 먹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이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저랑 같이 나가시겠어요? 제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어디 가는데? 은행 좀 들렀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요. 진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말순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오랜만에 우리 둘이 밥 먹는 거 아니가?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러게요. 진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은 외투를 꺼내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금방 올 거니까 가방은 두고 가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순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만 챙겼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파트 입구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택시 문을 열어줬어요. 타세요. 말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진호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신한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진호가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행에 먼저 간다고 했죠. 택시가 출발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일로 은행에 가는가? 말순이 물었어요. 아, 그냥 상담 좀 받으려고요. 진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대출 관련해서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편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10분쯤 달려 은행 앞에 섰어요. 진호가 먼저 내려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기 의자가 여러 줄 놓여 있었어요. 진호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진호가 대기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상담 창구 쪽으로 갔어요. 직원이 진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진호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손을 내저었어요.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사람들도 진호를 쳐다봤어요. 진호가 목소리를 낮춰 뭔가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돌려줬어요.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말수는 귀를 세웠습니다. 담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진호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순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 봤냐? 말순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다 봤어요. 진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진호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가? 말순이 진호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제. 엄마가 보기에도 뭔가 잘못됐다.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호는 말순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가? 말순이 물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밥이나 먹고 가죠. 진호가 말을 돌렸습니다. 밥은 무슨, 너 지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말순이 따져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이고 지금 말해봐라. 말순이 손을 뿌리쳤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서 얘기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진호를 노려봤어요.
진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섰고 두 사람은 탔어요. 터미널로 가주세요. 진호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진호는 옆에 앉아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순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좀 어려워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렵다니 뭐가 어려운가? 말순이 진호를 돌아봤어요. 빚이 좀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빚? 얼마나? 말순이 물었어요. 많아요. 많이 많아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간 거가? 네. 돈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진호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진호의 얼굴을 봤어요. 진호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말순이 물었어요. 진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집이랑 밭을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시골집하고 밭을 팔면 제 빚을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그것밖에 없어요. 진호가 울먹였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은 침묵만 흘렀어요. 터미널이 가까워졌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말순의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진호가 가방 끈을 잡으며 말했어요. 말순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말순이 진호를 올려다봤어요. 집이랑 반말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무슨요? 저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해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그건 내가 평생 살던 집이고 밭이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내일은 네가 풀어야지. 왜 엄마 집까지 끌어들이냐?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럼 됐어요. 알겠어요. 진호가 돌아서려다 다시 말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진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말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말순이 겨우 대답했어요. 진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문도 내리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버스를 타고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내렸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진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떨리던 목소리, 은행 창구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터미널에서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 얼굴이나 보러 간 거였어요. 손주들도 보고 반찬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부탁이었어요. 집을 팔라는 부탁, 밭을 내놓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마을 버스가 왔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진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카페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나, 너 왜 거기 그러고 앉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자야.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말순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야, 너 울었어? 미자가 말순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눈 좀 봐라. 미자가 말순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미자는 말순을 부축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부부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손을 흔들며 구석 자리로 갔어요. 저기 앉아. 미자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미자가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유자차 2잔이요. 주인은 곧 유자차를 만들어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주인이 말하고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주인 부부는 눈치껏 다른 좌석을 정리하며 두 사람에게 공간을 내줬습니다. 미자는 유자차를 말순 앞에 밀어줬어요.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 말순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울 갔다 왔어? 미자가 물었어요. 응.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만났고? 만났지.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데 이 모양이야? 미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어요. 말순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유자차만 들여다봤어요. 진호가.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미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빚이 있대. 엄청 많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얼마나?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 주대이. 그냥 많다고만 했어. 말순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미자가 재촉했습니다. 집이랑 밭을 팔아서 빚을 갚자고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자는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집을 팔아?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 미쳤나? 너 그 집 팔면 어디서 살라고?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밭도 팔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말이지. 말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야, 한말순, 정신 차려. 자식이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말순이 말끝을 흐렸어요. 뭐래? 미자가 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래. 갑자기 오면 곤란하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미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뭐. 말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 미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집이랑 밭은 내 목숨이야. 그거 없으면 너 어떻게 살아?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고 뭐고 없어. 너부터 살아야지.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작년에 우리 동네 박씨 할매 기억나? 응, 알지.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 할매도 아들이 사업 망했다고 집 팔아달라고 했대.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말순이 미자를 봤어요. 지금 요양원에 있어. 아들은 그 돈 다 쓰고 연락도 안 한대.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야,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말순이 작게 대답했어요. 그럼 절대 집 팔면 안 돼.
밭도 마찬가지야. 미자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호가 너무 힘들어 보이데이. 말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힘들면 진호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집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야. 미자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상담 받아본 적 있어. 읍사무소에서. 무슨 상담? 말순이 물었어요. 금융 관련 상담이야. 자식비 때문에 재산 날릴 뻔한 사람들 많대. 그래서 요새는 나라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라에서?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래. 읍사무소 가면 법률 상담도 해주고 마을회관에서는 금융피해 예방 교육도 한대.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있지. 나도 작년에 들었어. 아주 도움 많이 됐어.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이 가보자. 내일 읍사무소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 미자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야 되나? 말순이 망설였어요. 야, 이건 내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조언 들어야 돼.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그래, 잘 생각했어. 미자가 말순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유자차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미자는 말순을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준비하고 있어. 그래, 고맙다. 말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는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이 그대로였어요. 말순은 가방을 내려놓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텃밭이 보였어요. 상추, 배추, 파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밭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흙을 한 줌 집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어요. 말순은 흙을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 밭을 팔면 어떻게 될까? 먹을 채소는 어디서 구할까? 장에 내다 팔 것은 뭘로 만들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밭은 자기 생계였습니다. 이걸 팔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순은 흙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남편이 장에서 사온 거였어요. 찬장의 도자기는 결혼할 때 받은 거였습니다. 마루 한쪽에 놓인 장독대도 보였어요. 30년 넘게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가온 장독이었습니다. 말순은 장독대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말순은 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이 모든 게 자기 삶이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서울로 가라고 하는 건가? 아들 집 거실 소파에서 눈치 보며 살라고 하는 건가?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나물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뭘까? 아들의 빚을 다 떠안는 것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일까? 말순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말순은 설거지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집 문서, 땅 문서, 통장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내일 읍사무소 가면 이걸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겨뒀어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말순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일을 시작했어요. 수확한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깍두기, 깻잎지, 된장이 담긴 용기들이 놓였어요. 말수는 수첩을 꺼내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장터 가는 시간, 집 돌아와서 할 일까지 빼곡하게 채워 넣었어요. 미자와 함께 읍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돗자리를 펼치고 반찬과 채소를 진열했어요. 오늘 사람들 많이 올까?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장날인데 안 오겠어? 걱정 마. 미자가 김치통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직접 담근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럼요. 다 손수 만든 거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통 주세요. 저번에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냈어요. 말순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번 손님이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순이 깍두기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차례로 물건을 사갔어요. 깻잎지도 맛있어 보이네.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장터가 끝날 무렵 말순의 반찬은 거의 다 팔렸어요. 미자도 김치를 다 팔았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다. 미자가 돈을 세며 웃었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다시 찾아오니까 기분이 좋네. 말순이 빈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오늘 번 돈을 세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렇게 매주 모으면 제법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말순은 미자와 함께 회관으로 갔습니다. 강사가 앞에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연락처 저장하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사를 따라 천천히 버튼을 눌렀어요. 이름을 적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말순은 다빈이와 민재의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진호와 세연의 번호도 다시 확인해서 넣었어요. 이제 사진 전송하는 법 배워볼게요. 강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며칠 전 텃밭에서 찍어둔 사진을 열어봤어요. 파란 하늘과 배추밭이 보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말순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며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물었어요. 손주들한테 사진 보낼 거야? 응. 언젠가는 보내야지. 할머니가 뭐하고 사는지 알려주고 싶어. 말순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회복지센터 직원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말순 어르신 계세요? 젊은 여직원이 대문 앞에서 불렀어요. 말순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접니다만. 저 읍면 사회복지센터에서 왔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직원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말순은 직원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요즘 저희가 지역 먹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시골에서 만든 반찬을 도시 사람들한테 배송해 주는 거예요. 도시로요?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 쪽 직장인들한테 건강한 반찬을 배송하는 거죠. 소량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반찬이 장터에서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직원이 격려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일이라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볼게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첫 배송이 나간 뒤 며칠이 지났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반응이 아주 좋아요.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고객 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것 같아 정말 맛있어요.
엄마 손맛이 느껴져요. 말수는 후기를 읽으며 뿌듯해졌어요. 다음 주에 주문이 더 들어왔어요. 할 수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죠. 미자한테도 말해서 같이 만들면 되겠네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며칠 뒤 말순은 미자와 함께 앉아 생산량을 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0통 정도 만들면 되겠어. 미자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10통씩 나눠서 하자.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두 사람은 계획을 짰어요. 점차 말순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배송 준비를 했어요. 집 안부엌 한쪽에는 반찬 용기들이 쌓였습니다. 배송 상자도 규칙적으로 쌓여갔어요. 말수는 일정표를 벽에 붙여뒀습니다. 월요일 배송, 수요일 장터, 금요일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쁘지만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였어요. 말수는 봉투에 든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한 달치가 모이니 제법 됐어요. 이 정도면 겨울 나는데 충분하겠네.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읍내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어요. 말순은 외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입어보세요. 주인이 옷을 건넸습니다.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잘 맞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번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이거 살게요. 말순이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내고 외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옷은 온전히 자기를 위한 거였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도 손주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밭 가장자리에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말수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장터도 다니고 반찬도 만들고 배송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됐어요. 집도 팔 필요 없고 밭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됐어요. 자기 일정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말수는 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늦은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손을 닦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집 앞 길가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진호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말수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왔니? 말순이 진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금융회사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진호가 옆 사람을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세빛금융 김태수입니다. 양복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과 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실 수 있어요. 김태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담보요? 말순이 되물었어요.
네, 이 집과 농지를 담보로 잡으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금리는 월 3%이고요. 3년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김태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숫자와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김태수가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랑 밭에다 뭔가를 걸어놓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인가요?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못 갚으시면 집과 밭이 우리 회사로 넘어가요. 김태수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집과 밭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창문 너머로 밭이 보였습니다.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된장을 담가온 장독이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집과 밭은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여기서 남편과 살았고 아들을 키웠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이걸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됐을까? 말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급해요. 진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안 그러면 저 다 망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강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있어? 미자가 마당으로 들어서다 검은 차를 봤어요. 양복 입은 남자도 보였습니다. 미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현관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미자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 미자야. 말순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미자가 김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금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집과 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드리려고요.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말순을 봤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순아, 너 이거 하려고? 미자가 물었어요. 아직 결정 안 했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김태수를 돌아봤어요. 이런 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오늘까지만 유효합니다. 김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까지요? 그게 무슨 장사예요?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규정이고 뭐고 이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나 확인했어요? 미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만 한다고 다 해요? 이분이 제대로 알아들으셨는지 확인이나 했냐고요. 미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좀 더 생각할 시간 주세요. 내일이라도 답드리면 안 돼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까지 연락 주십시오. 김태수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호 씨, 저는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김태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김태수가 나간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진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호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말순이 진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많이 심각해요. 빚이 1억이 넘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억? 말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필리핀에서 사업하다 다 날렸어요. 거기다 여기저기 빌린 것까지 합쳐서 진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체도 되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정말 끝이에요. 진호가 서류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이거 읍사무소 가져가서 상담 받아봐야겠어. 미자가 서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상담료?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법률 상담 받아보고 결정해야지. 이런 큰일을 그냥 덥석 결정할 수 없잖아.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진호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시간 없어도 제대로 알아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집도 날리고 밭도 날려. 미자가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말이 맞다. 내일 읍사무소 가보자. 어머니.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나도 네가 힘든 거 안다. 근데 이건 너무 급해. 하루만 기다려라. 말순이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진호가 일어섰어요. 어디 가냐? 말순이 물었습니다. 마을 여관에서 자고 내일 다시 올게요. 진호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말순이 불렀지만 진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진호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말순은 창문으로 진호가 차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 출발해 사라졌어요. 미자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일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자. 그래야겠지. 말순이 작게 대답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순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천천히 걸었어요. 배추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달빛이 밭을 비췄어요. 말순은 밭둑에 앉았습니다. 이 밭을 팔면 어떻게 될까?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할까? 장에 내다 팔 것은 뭘로 만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밭과 집은 자기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순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어요. 내일 이걸 들고 읍사무소에 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언을 들어야 했어요. 말순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웠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알아봐야 돼. 말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강미자가 말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아, 준비됐어? 미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말순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응, 나왔다. 두 사람은 마을회관으로 걸어갔어요. 이장 부부가 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차로 같이 가시죠. 이장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읍사무소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이장 부인이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안 오나? 여관에 있대요. 나중에 온다고 했어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읍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장이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변호사와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공무원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말순과 미자, 이장 부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말순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빚이 많은데요. 우리 집이랑 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했어요. 말순이 말했어요. 담보로요? 공무원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금융회사 사람이 와서 서류까지 가져왔어요.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거 금리가 너무 높아요. 한 달에 3%면 1년이면 거의 40%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많은 건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엄청 많죠. 은행보다 몇 배나 비싸요.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나이가 80이 넘으셨죠? 80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말순이 물었어요. 나라에서 어르신들 재산 지켜주는 법이 있어요. 특히 사시는 집이랑 농사 짓는 땅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돈 갚지 못하면 집이랑 땅 다 빼앗겨요. 그럼 어르신은 갈 데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변호사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진호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진호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드님, 지금 빚이 얼마예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1억 정도 됩니다.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디서 빌렸어요? 은행이랑 저축은행이랑 여러 곳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체도 되고 있고요? 네. 진호가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진호가 가져온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리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채무 조정이라고 있어요.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있죠. 특히 아드님처럼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엔 더 필요해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저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집까지 건드리려고 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호는 말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진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변호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먼저 빌린 곳마다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엔 여기 복지팀 가서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무료로 도와줘요.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진호가 물었어요. 그럼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무원이 일어섰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어요. 이것들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진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말순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복지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진호는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나하나 설명하며 도와줬어요. 이제 이걸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1달 정도 걸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읍사무소를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장 부부는 먼저 돌아갔어요. 말순과 진호, 미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미자는 자기 집 앞에서 내렸어요. 말순아, 잘했어. 걱정 마. 미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순과 진호는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좁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진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마을 슈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동네도 참 오래됐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집 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말순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평생 사셨네요. 그래. 내 아버지랑 여기서 살았고 너도 여기서 컸잖니. 말순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집 쪽을 봤어요. 낡은 기와 지붕과 마당이 보였습니다. 텃밭에서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진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과 밭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삶 자체였습니다.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금융회사 직원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을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부엌에서 나와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셔라. 고맙습니다. 진우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배운 대로 할게요. 빌린 데마다 연락해서 기간 늘려달라고 할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꺼냈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말순이 불렀어요. 진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밥 먹은 지 정말 오래됐네요. 진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울 갔을 때도 제대로 못 먹였지. 말순이 찌개를 떠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진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니? 말순이 물었어요. 네.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그릇을 함께 정리했어요. 설거지도 같이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진우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밭둑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밭 다 가꾸세요? 진우가 배추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 힘들지만 할만하다. 말순이 배추잎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 말순이 웃었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말순이 진우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한테 짐 안 될게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너도 가정이 있잖니.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밭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안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말순은 거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하지만 잘 마무리됐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들었고 진우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과 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짐을 꾸렸어요.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거라. 가는 길에 먹어. 말순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가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서울 가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말순이 걸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하게 하려다 더 큰일 나는 거야. 알아요. 오늘 배운 대로 할게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세연이한테도 잘하고. 네.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순과 진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말순이 진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네.
어머니 집이랑 밭은 절대 안 건드릴게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호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말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도 손을 흔들며 서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집과 밭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채무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빚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버스는 읍내를 지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배추와 물을 살펴봤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오전 내내 밭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집으로 들어와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깻잎질을 담그고 깍두기를 썰었어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말순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배추밭과 파란 하늘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연락처를 열었어요. 다빈이와 민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골라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할머니 밭이다. 잘 지내거라. 문장이 어색했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민재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말순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짧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왔어요. 아무 답도 없을 줄 알았는데 손주들이 답을 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관계가 당장 회복되진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연락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말순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 직원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말순이 놀라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반응이 아주 좋아요. 다음 주엔 더 늘릴 수 있으세요? 미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복지센터 배송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매주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장터 판매도 계속됐어요. 말순은 벽에 붙인 일정표를 봤습니다. 월요일 배송, 수요일 장터, 금요일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쁜 일정이었지만 할만했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꺼내 이번 주 할 일을 적었어요. 깍두기 10통, 깻잎지 8통, 상추 5봉지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지만 미자와 나눠서 하면 됐어요. 말순은 수첩을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터날이 됐어요. 말순과 미자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요새 정말 바쁘게 사네. 그러게.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그래. 예전엔 자식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갔는데.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참 바보 같았지. 말순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자식 일은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미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맞아.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버스는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어디서? 말순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인데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냐?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채무 조정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요. 그래, 천천히 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진호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말수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다빈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말순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민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말순이 손주들을 반겼습니다. 진호도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라.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음료수를 꺼내줬어요. 할머니, 박 구경해도 돼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보거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말순과 진호도 따라 나갔어요. 말순은 배추와 물을 수확해 평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다빈이 배추를 만지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 키웠지. 신기해요. 우리 집에선 다 사 먹는데. 다빈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조금 가져가거라. 말순이 배추 몇 포기를 골랐어요. 민재는 물을 들어보며 무겁다고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평상에 앉아 채소를 정리했어요. 진호가 배추 겉잎을 떼어내고 다빈이 물을 씻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떠들썩하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말순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 내일 학교 가야 해서요. 진호가 일어섰어요. 다빈과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다빈이 말했어요. 그래, 또 오너라. 말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가 차에 배추와 물을 실었어요. 조심히 들어가거라. 말순이 배웅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진호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해 마을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은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말순은 텃밭으로 걸어갔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배추에 물을 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흙을 적셨어요. 말순은 밭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배추도 무도 파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말순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밭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말순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요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의 빚 문제, 집과 밭을 담보로 잡으려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스스로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자기 삶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말수는 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부엌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만의 리듬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말수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82살 한말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헌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진호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밭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요. 급한 마음에 어머니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수는 장터에서 배송상자 앞에서 자기만의 일정표를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삶을요. 진호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며 천천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자식을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